인사해주세요. 차야! 선생님 혼내!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외려 표기법이랑 교만자 표기법도 같이 배우긴 했지만 그 전 시간에 의문 규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을 거예요. 의문 규칙들 생각나는 거 뭐뭐 있나요? 기존의 뜻소리 규칙 똥, 이음아 똥, 나무마 똥, 무게음아 똥 뭐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교체였어요. 교체 현상이었는데 나머지 세 가지 사항들 또 있었는데 뭐 있는지 기억나는 사람? 탈락들이 있었어요. 탈락은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었고 니은천가 있었어요. 또 뭐 있을까? 축약들이 있었어요. 축약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자음 축약은 어떤 글자가 드러나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지? 자음 축약은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이것이 되는 거였어요. 뭐였을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누구를 만나서? 히읗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는 거? 그치, 크트프츠로 바뀌는 거였지.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지켜보도록 할 텐데 학습 목표부터 읽고 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앞에 띄어져 있고요. 이거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주세요. 시작! 국어의 음성학적 원리에 따른 의문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어의 음성학적,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이것과 관련지어서 한글의 제자 원리랑 연결지어서 의문 규칙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바르게 읽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해왔던 것들인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국어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의문 규칙들이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기 쉬웠나요? 어려워요. 굉장히 너희가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음의 제자 원리랑 관련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음, 우리 한글이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조선시대. 누구? 무슨 대왕 때?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은 몇 세기 사람일까? 23세기? 18세기? 14세기? 16세기? 15세기? 훈민정음은 언제 창제된지 아는 사람? 1300? 16모 세기? 자,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지고 1446년에 반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이 15세기 때 만들어졌던 이 한글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연구가 그 이후 세기들에 많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옛날 사람들은 한글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자 원리,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고민한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우지 문이지. 봅시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한글의 제자 원리예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학자들은 그 비밀을 이분에서 찾았습니다. 자, 이분은 이탈리아 분이신데 한국말을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죠? 이분은 한글의 매력에 매료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이분이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찾았을지 한번 보자. 자, 보시죠. 한글의 자음인 기역은 이렇게, 니은은 이렇게, 디귿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학자들이 고민을 해본 거야. 대체 세종대왕은 어디에서 이런 한글들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창문지 모양을 본따서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배우기 위해서 그런 글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훈민정음, 이거 무슨 뜻이에요? 훈민정음, 민중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에요.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지? 그치.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 글자가 만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글자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한자 공부할
내용들을 그 백성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공지할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만들게 된 거니까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글을 만들어낸 거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글이 이런 창호지에서 모양을 돋아서 너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런 창호지를 통해서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글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연구가 한창이던 1431년 겨울, 세종이 가장 아끼는 연구 파트너는 그의 아들과 딸들이었다. 공주는 해보라. 세종은 자음을 만들기 위해 자식들에게 소리를 내게 하고 입, 목, 혀 등의 다른 기관을 살폈다. 자, 뭘 살폈대요? 다른 기관들을 살폈대요. 세종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 백성들이 어떤 글자를 쉽게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소리는 어차피 우리가 말이라는 거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기관들과 모양을 본따서 하면은 백성들이 좀 더 쉽게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가 점점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동궁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에 신하들은 영문을 모른 채 의아해했다. 세종은 어이와도 인론했다. 각각의 소리마다 달라지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저렇게 발음을 하게 해서 혀나 이런 발음기관 소리 내는데 목구멍 필요하죠. 혀 필요하고 입천장 필요하고 치아, 입술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발음을 할 때 움직이는 각 발음기관의 모양을 하나하나 그려가며 글자의 기본 틀을 만들어갔다. 문자 개발을 시작한 지 10여 년, 발음기관을 본단 17개의 자음이 완성됐다. 자음의 제작 과정은 과학적이다. 다른 문자들은 사물의 모양을 보고 만들어졌지만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떴다. 자, 다른 문자들은 뭐를 본떴대요? 사물의 모양을 본떴대요. 대표적인 문자 뭐 있어요? 한자겠지. 한자 같은 경우는 표울 문자라고 해서 그 모양을 본뜨거나 아니면 의미를 담아서 그런 내용을 했었지. 그런데 우리나라 글자는 뭐를 본땄대요? 발음 기관을 본땄대요. 대체 어떻게 본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역부터 히읗의 모음이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은 공통적인 소리를 목구멍, 어금니, 혀, 이, 입술 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실제로 한번 발음되는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자음 제자의 과학성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된다. 자음을 소리내게 하고 발음기관의 변화를 엑스레이로 촬영했다. 보세요. 기역, 니은 발음할 때 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촬영 결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은 기역. 자, 보자. 일단 편안한 자세에서 그라는 발음을 할 때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 해보세요. 대신 그 하다 보면 발음만 남게 돼서 기억에 실제 그런 혀 움직임을 알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어디가 움직여요? 혀 뒤에가 움직여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혀뿌리가 꺾이는 모양을 만들어서 기역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거야. 그 다음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은 니.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그랑은
전혀 다른 혀의 움직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는 거랑 느느느느 하는 거. 혀가 어디 닿아요? 입천장이랑 이 치아 앞니 사이에 닿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 모양을 이렇게 혀가 이렇게 되는 모양을 따서 니은으로 됐고. 니은. 입술의 모양은 미음. 이렇게 보면은 별로 모르겠는데 느 해보세요. 느 하면은 단순히 입이 동그라미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느 해서 양쪽을 꺾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겁니다. 입술 모양을 따서 이가 서로 엇갈려 있는 모양은 시옷. 하는 거는 바람이 이를 사이로 나가서 이의 모양을 본다는 시옷. 목구멍의 모양은 이응과 일치하는 것이다. 저게 무슨 이응이에요? 11자인데? 어떻게 이응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위에서 보면은 이응 모양. 했을 때 다른 발음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저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다서 이응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글자들을 저렇게 기본 자음 만들어내고 5글자는 발음기관에서 가장 약하게 나는 소리다. 나머지 자음 12자들은 발음의 센 정도에 따라 선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 앞에 있는 꼭지 달린 이응 모양 있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짝대기만 그어져 있는 히읗같이 생겼는 짝대기만 그어져 있는 거. 이거는 옛날에만 있었던 글자예요. 지금은 그 실효성이 없어져가지고 사라진 글자들인데 저거는 다른 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봤던 거. 기역, 미음, 미음, 시옷, 이응을 바탕으로 하나씩 획을 그어가면서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하면은 백성들이 배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목구멍에서 목구멍에 얼마만큼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획을 하나씩 더해서 글자를 만든 거지. 이런 식으로 자음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왜 배울까? 이거 선생님이 왜 설명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음운 규칙들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음 체계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보자 라는 것에서 음운 규칙을 이 자음 체계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동영상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자음의 체계를 표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준이 두 가지 있어요. 이쪽 위에 있는 것들은 조음 위치라는 거예요. 조음이라는 건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라는 거지. 양수는 뭘까? 양수는 수는 입술 순자예요. 양수는 뭘까요? 그냥 입술이겠지? 그래서 이 입술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예요. 그, 뿌, 프, 무. 입술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라고 해서 양수음이라고 하고. 치조음은 뭘까요? 그치, 치아에서 치아를 건드리는 거야. 혀가 자꾸 드, 뜨, 트, 스, 뜨, 느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치아를 건드리면서 내는 소리고. 그 다음 우리 구개음 배웠었는데 구개음화가 뭐였어요? 구개음화가 뭐였지? 디귿티읕이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거. 누굴 만나서? 이를 만나서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지읒치읒을 구개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구개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자음 체계에서 우리가 배운 음문규칙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문규칙들 한번 배워본 거 봅시다. 우리 음절의 콧소리 규칙은 기역, 니은부터 그런 받침들이 나온다는 거고, 비음화는 뭐였죠? 비음화? 콧소리였어요. 콧소리가 아닌 것들이 콧소리로 바뀌는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모가 뭐를 만나서? 기역, 디귿, 이읍이 누구를 만나서? 미음과 니은을 만나서 뭐로 바뀌는 거? 미음,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이거 그냥 외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자음 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자. 비음화라는 것은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이 윗줄에 있어요. 파열음이라는 이렇게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라고 해서 파열음들이 비음인 니음과 미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얘네 사이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발음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는데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가 얘네를 만났을 때는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기역은 뭐로 변하고?
이음으로 변하고, 디귿은 니은으로 변하고, 기읍은 미음으로 변하고. 그래서 비음화라는 거는 이 파열음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왜? 왜 바뀐다고요? 발음을 쉽게 하려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이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운 규칙들이 그저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음 체계 속에서 발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 경음화 한번 봅시다. 경음화. 경음화는 대표적으로 5가지 현상이 있어요. 경음화의 5가지 현상 뭐 있을까? 첫 번째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거.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어떤 발음으로 되는 거죠? 경음화가 뭐예요? 벤소리로 발음되는 거죠. 벤소리가 뭐 있어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발음되는 거지. 이렇게 경음화되는 현상이 5가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기역, 디귿, 비읍들이 밑에 있는 벤소리로 바뀌는 현상, 그거를 자음 체계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고, 아까 설명했던 구개음화. 자, 구개음화는 지연이가 잘 알고 있지. 지연아, 구개음화는 누구누가 만나서 뭐로 변하는 거라고요? 디귿과 티읕이 누구를 만나서? 모음 이를 만나서 뭐로 변하는 거?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같이.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같이 라는 글자가 가치로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는 현상은 구개음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과 티읕이 이를 만나면 여기 이가 이쪽 구개에서 소리가 난대요. 모음도 이런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얘랑 사이가 너무 멀어서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 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 자음 체계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음 체계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 자음 체계를 우리가 실제 문장에 적용을 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문장들을 친구들이 발표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배운 문장들 이거 무슨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사 박명어는 가마타고 가서 백탑이 헌신함을 아래요. 이거 무슨 단어이었어요? 1단원에서 무슨 내용이었어요? 한바탕 울만한 자리. 이거 박지연 나왔던 그 작품이지. 두 번째 뭘까? 만들기죠. 그 다음 금강소나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건 배운 적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대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친구들의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이 먼저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박수! 여태까지 저희가 배웠던 음운 규칙을 1단원 한바탕 울만한 자리 일부분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몇 개가 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음운 규칙들이 저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음운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먼저 해야 되죠? 읽어봐야지. 발음 나는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손 들고 발표해주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네, 현수 어떤 내용 찾아봤어요? 응? 개수로 말고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치아먹다, 먹었다 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기억이 이응으로 뭐 있을까? 정사,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기억이 정명한 기억이 비유. 손 들고 지연이 대답해주세요. 기억이 박명원의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대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이 누구를 만났는데? 박명원. 도와주세요. 명준 뭘까요? 비음화요. 비음화요. 어떻게 비음화가 적용되죠? 기억이요 비음화가 만나면요. 네. 그 비음화가 적용돼가지고 네. 이음으로 가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박명원 같은 경우는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이음으로 바뀐 거지. 또 찾은 사람. 재선. 아침밥이요. 아침밥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읍이 쌍질부로 경음할. 경음화된 거 찾았고. 또 있을까? 재선? 아침밥. 재선아? 재선이가 무슨 단어 했었지? 아침밥이요. 그렇지. 아침밥에 무슨 현상이 있다고요? 심리로 할게요. 심리. 심리에 무슨 현상이 있어요? 비음화. 비음화가 적용된 거래요. 자, 진성아.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의문규칙들 한번 설명해 줄래요, 친구들한테? 어떤 단어에 적용되어 있을까?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해보면 이렇게 의문규칙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박명원에서 기역과 비읍이 맞나? 비읍이 맞나? 아 됐어요. 비음화 현상이 된 거고 아침밥에서는 경음할 때 경음할 5가지 종류에서 잘 아니구나. 명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경험화가 된 거고 건너다 해서 또 만나가지고 모음이 좋아가지고 너랑 좋아 된 거고 가가 생각을 해가지고 모음이 생각이 됐고 먹었다는 먹었다 하면서 된 거고 저기 뭐냐 저 쌍시옷이 디귿으로 된 게 음절의 콧소리치 그녀 다리만 보여 그걸로 디귿이 된 거고 이거 디귿 똑같은 것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경험화가 된 거고 그렇죠. 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화된 단어예요. 상호동화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는 비읍이 리을을 만나서 일단은 니은으로 되는 거야. 니가 됐다가 니 발음하기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비읍을 만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서는 가랑 나서 가랑 이거 모음이 걔가 똑같은 것끼리에서 모음이 좋아가지고 가서니까 가가 탈락해서 모음 탈락이 된 거고 달려서 달리다랑 어가 만나가지고 가가 다랑 어랑 만나서 미랑 어랑 추격된 거지. 이렇게 추격된 거고 말하였다도 이거 끝소리 교치 그녀다 어쩌고 그거 디귿 거고 여기 이거 나 히읗 탈락된 거고 디귿이랑 디귿 만나가지고 디귿이랑 쌍디귿에서 영어화가 된 거예요. 그렇지. 지금 1단원에서 나온 내용을 진성이가 잘 얘기해줬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이거 하느라 참 많이 고생했을 텐데 잘 해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한두 문장 정도인데도 이 안에서 의문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 봄이 나와주세요. 박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 칠판도 활용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거가 안 되지. 초록 색깔로 표시된 게 의문규칙이 적용된 건데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사탕을 줄 거예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발표돼요. 자, 단어를 지정해 주세요. 있었다 발표해보세요. 어떻게? 두 가지 적용했어요. 두 가지. 저요. 지연이. 경험아랑 경험아 처음에. 금전의 끝소리를 줄까?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 쌍시옷이랑 이게 모르겠는데요. 이것으로 그 가가 경험만 돼서 따로 이게 왜 경험아가 돼요? 아닙니까? 아 맞아요. 경험아가 왜 될까요? 있어? 디귿디귿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이걸 만나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경음화 처리가 돼서 그렇지. 쌍 디귿으로 바뀌어요. 경음화의
번째가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럼 이거를 쓰면은 있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연음이 돼서 연음은 아니죠. 이렇게 돼서 두 가지 현상이 적용된 거죠. 네, 이렇게 있었다가 되는. 정준이 잘했습니다. 네. 네? 네. 한 가지 규칙이 적용돼요. 모음 추격. 땡. 나 모음은 맞는. 모음 탈락. 네. 뭐가 탈락됐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랑 우이야. 뭐라고요? 우이. 땡. 아우씨. 아. 이. 네, 이. 아니야. 나 의는 맞지? 아, 맞죠? 잘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애가 붙어. 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나이, 내나 아니면 상대방을 가리키는 내라는 어이라는 글자는 축약이긴 한데 조금 특수한 축약이에요. 나의가 줄여서 내가 되는 현상이지. 확실하다에는 두 가지 규칙이 적용됐는데요. 뭐가 적용됐을까요? 먼저 다른 단어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에 어떤 현상이 적용되어 있을까? 기억하고 시옷이 만나서 땅 시옷이 됐잖아요. 이게 경험화가 적용돼요. 아니 경험화. 네. 그러면 또 미을이 히읗을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히가 히읗이 없어졌잖아요. 히읗이 없어졌네, 히읗 누가. 탈락. 맞아. 자, 선생님 발표하는 게 그럼 이거 좋겠습니다. 다 합쳐서 무슨 규칙이 적용됐을까요? 이거지. 경험화 히읗 탈락. 맞아요. 그렇지. 경음어와 히읗 탈락이 적용돼서 확실하다라는 발음이 나온 거고. 마지막으로 발표 하나만 더 할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가 적용되는데 뭘까요? 그렇게. 저요. 네. 나? 구기가. 땡. 저요. 경험아. 땡. 아 이거. 히읗 탈락. 그래. 맞았어요. 히읗 탈락. 아니 틀렸어요. 네 여기 있어. 맞았어요. 자, 축약이 뭔지 대희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만나서? 기억과 누가 만났어요? 히읗이 만나서 뭐로 바뀌었지? 히읗으로 바뀌었죠.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말했다에서는 히읗 탈락과 말에 따른 히읗 탈락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말했다가 되고 말했다에서 디귿하고 디귿이 만나서 경음화가 적용돼서 말했다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끄려가 있는데 끄려에서는 모음 조화하고 히읗 탈락이 이루어지는데 모음 조화는 그와 여가 만나서 이루어진 거고 히읗 탈락은 이거 이게 탈락돼서 생긴 거예요.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어만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끄려예요. 끄려. 발음이 어떻게 돼요? 끄려? 끄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끌여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뭔가요? 끓였다. 끓다지만 끓이다라고 봤을 때 끓이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봄이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어가 붙었다는 건 아가 붙지 않고 어가 붙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모음끼리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해서 모음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다가 끌이어가 만나서 이여 됐다는 거에서 또 축약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끄려에서 리을만 남았다는 것은 히읗이 탈락했다는 얘기예요. 이 한 단어 안에 세 가지 현상이 같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거지. 잘했습니다. 그 다음 대성이 공장소나무. 안녕하세요. 저는
나보다 더 선생님 같죠? 이번에 운동규칙을 금강소나무, 저번에 봤던 금강소나무랑 연결시켜서 운동규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처음에 소나무에 운동규칙이 숨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리을 탈락. 리을 탈락. 네, 맞아요. 야, 어떻게 리을 탈락이죠? 원래 원형이 솔나무인데 솔직히 발음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솔라보 이랬었고. 솔나무 이거잖아요. 되게 탈락이 됐어요. 리을이. 다음은 소나무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물락으로 볼게요. 물락에도 운동규칙이 숨어 있답니다. 불락 일단 발음해봐야지. 불락 어떻게 될까? 불락.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자, 불락했을 때 처음에 있는 분락과 어떻게 글씨가 바뀌었을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분락에서 불락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 문학에서 리은과 리을이 이음화. 그렇지.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유음화가 된 현상이지. 좋아요. 맞았어요. 이게 원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걸 해서 내가 설명할 게 없는데 그냥 유음화예요. 이거는 불락이 니은이란 게 뒤에는 리을이랑 만나서 이제 유음화가 일어나면서 리을로 바꿔서 발음이 불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으로 구역상에 있는 음식을 찾아볼게요. 구역상. 경화. 맞아요? 역에서 기역하고 상에서 시옷이 만나서 격음화가 바뀌고 있어서 구역상이 돼요. 맞았어요. 이게 저도 팩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쉬우니까 좀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씩 하고 보니까 아무튼 기억이랑 시옷이 만나서 쌍시옷에서 넘어가 맞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 네, 묶어서 설명해주세요. 구역상, 경상북도, 백병산, 삿갓제라는 발음들. 이것이 다 무슨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 끄뜨부스즈가 발음이 나는 경음화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 하면서 굉장히 틀렸어요. 4개가 똑같은 당신이 선택한 거죠? 거니까. 네, 맞아요. 잘했어요. 마지막. 둘러싸여에는 무려 2가지 음운 규칙이 숨어 있어요. 이건 좀 어렵지. 여기서 빛을 발해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둘러싸이다. 와. 어떤 거요? 자, 분석해보세요. 기본형을 찾아서 분석해보세요. 둘러싸여가 어떻게 된 것일까? 무슨 예를 써볼게요. 아까 원래 기본형이요. 둘러싸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둘러싸여에는 2가지 단어가 두르다, 쌓이다가 두르다가 둘러가 되고 쌓이다가 쌓여가 돼요. 쌓이어가 쌓여가 돼요. 맞았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정답인데요? 끝났어요. 네. 설명해주세요. 이걸로 설명해주세요. 분석해서. 자, 대성이의 빛을 발하는 모습 한번 봐주세요. 둘러싸여는 어떻게 단어가 형성된 건가요? 원래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원래 이거예요. 네. 2가지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네. 네.
이제 자, 지금 쪼개졌지. 여기에다가 어떤 단어들이 겹쳐졌어요. 두르다에다가 어떤 단어가 겹쳐졌고 쌓이다에다 어떤 단어가 겹쳐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붙으려면은 여기에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어라는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어가 붙은 거예요. 두 단어를 그냥 묶어놓을 수 없으니까 어가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 그리고 쌓이려면 여기에 두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가 들어가요. 그렇지. 어미 어가 붙어서 두루어 쌓여 이것이 축약되면서 둘러싸여라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에 단어들이 조금 설명하기 쉬웠었는데 마지막 단어 분석하느라 수고해준 대성에게 박수해주세요. 그렇지. 방금 봤던 것처럼 나머지 단어들은 경음아, 유음아 여태까지 그래도 많이 봤던 단어들인데 이 둘러싸여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서희까지 잘했고요. 자, 마지막 지연이랑 우진이가 짝꿍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